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앰프를 여태까지 리뷰한 중에 가장 고급이기도 하고 가격으로도 가장 비싼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프리앰프 2110, 파워앰프 2150 모노블럭. 볼더는 참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렇죠. 그 원래 하이엔드 그 앰프들의 그 세대를 보면 1세대가 이제 뭐 진공관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하이엔드 시절에 접어들면 60년대 말에 이제 하이엔드 앰프들이 처음으로 그런 개념이 생겨나서 그런 앰프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쭉 번성을 한 20년 정도 한 후에 그게 어느 정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이엔드 앰프들의 어느 한 정점까지 가거나 거기서 뭔가 좀 이합 집산이 생겼어요.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가서 다른 회사를 또 만들거나 어디 흡수합병이 되거나 이렇게 쭉 정진한 브랜드가 사실은 하이엔드 회사들은 오래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만들 거, 그 다음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그 업버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이제 밴드들, 음악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특히 밴드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 앨범을 못 만들어서 해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대부분 멤버 간의 불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밴드들의 새 음악이 있으면 불화도 극복이 돼요.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디오 앰프들도 마찬가지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앰프는 앰프야말로 어떤 소재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새로운 기술로 그 다음 걸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게 이제 아마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새로운 물결과 그 나름의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또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정점에 다다른 하이엔드의 어떤 지금으로 하면 어떤 대안 같은 거 이런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던 앰프 중에 하나가 바로 볼더입니다. 제 생각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그 당시에 앰프들이 하이엔드의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만든 뉴웨이브라고 저도 표현하고 싶은데 그 80년대 뉴웨이브 하이엔드 앰프들이 대부분 이쪽 콜로라도에 있었어요. 덴버 쪽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거기도 이제 사주가 돌아가셨죠. 찰스 안슨이 있었던 그 에어라는 앰프가 있고 그 근처에 이제 비슷한 그 반경 내에 있는 콜로라도 반경 내에 있는 사실은 그게 터줏대감이었던 바로 이 볼더라는 앰프가 그 동네입니다. 이 동네 이제 동네 특색이 반영이 돼서 동부는 동부의 소리, 그 다음에 서부는 서부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쪽 콜로라도 쪽 서부에서 약간 안쪽 내륙으로 들어온 이쪽에서는 굉장한 청정 지역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운드 자체가 둘 다 요 동네 앰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앰프의 하이엔드 스타일 이런 것들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표 주자가 볼더였고요. 볼더는 단순히 어떤 그렇게 순도 높고 청정한 어떤 그런 사운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내는 이면에 대단한 파워를 들고 모든 거를 컨트롤했다는 거 이게 볼더의 다른 브랜드와 다른 차별화된 볼더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오디오 페어에 가보면 맨 끝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앰플 여러 개 쌓아서 이렇게 모노블록과 바이앰핑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서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 두 덩어리 아니면 혹은 한 개로 가장 앰플 드라이브를 잘하는 앰프 중에 하나가 이제 볼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스피커 소리가 잘 안 난다 그러면 어디서 볼더를 들고 와서 결국 소리를 맞춰내곤 했던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봤던 90년대, 80년대 음악 오디오 페어 씬이었으니까요. 여하튼 볼더는 그런 명성을 잘 쌓아가고 있었지만 역시 아무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게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볼 제품들도 이제 억대의 제품들인데 뭐 그런 장점만큼의 묘한 이런 그 접근을 좀 마치 양희은의 한계령처럼 올라오지 마라 여기 정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만 올라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게 또 볼더 같은 하이엔드의 특징입니다. 여전히 설립자인 제프 넬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83년부터니까 지금 올해가 딱 40년이 됐네요. 40주년인 볼더가
시작했던 그분부터 쭉 정진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하이엔드 앰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볼 이 110 프리 2150 파워의 조합으로 음악을 먼저 들어봐야죠. 저 익숙한 이제 알렉스 V, 그리고 소스는 DCS의 로시니. 이게 한 회사에 다 이런 게 있어서 같은 높이에 있는 소스부터 앰프 스피커까지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이게 다 있어서 참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더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샘튜브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던 여러 앰프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 음악을 이렇게 녹음으로 듣기에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듣는 사람이 일단 다르고 그 등급이나 물량 자체가 좀 다르니까 아마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성향과 어떤 등급 이런 차이가 좀,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워앰프 2150 이 모노블럭은 이렇게 두 덩어리죠. 좌우 페어로. 이게 일단 디자인부터 보면 딱 봐도 이렇게 만든 회사는 볼더밖에 없죠. 옆에 이만한 위아래를 천공으로 한 이런 큰 스틸 바디에 옆에 다 이걸 뚫어놨어요. 그것도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이 옆에 마침 그 저희가 알렉스 V로 시청을 했지만, 알렉스 V 저희 얘기할 때 양쪽에 겐틀이라고 이거 위에 세 개 유닛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거 옆을 뚫어놨죠. V 버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콜로라도에 있는 그런 풍광들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게 콜로라도 회사거든요. 덴버에 있는 회사인데 이 그 옆을 다 천공을 한 이유 자체가 어떤 조형적인 의미. 이 제프 넬슨이 이런 약간 채식주의자 성향 이렇게 어떤 그 천연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걸 사운드에 담으려고도 했지만 일단 시각적으로도 그런 뭔가 이렇게 좀 틀에 박히거나 딱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것보다도 자연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을 앰프에도 구현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독특한 이게 아주 묵직하고 이렇게 우람하면서도 이 체구 자체가 사람을 압도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옆에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배열을 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앰프는 원래 이렇게 스테레오 버전인 2160도 있지만 그 볼드 앰프들이 그래요. 뭐 800 시리즈부터 이제 그건 이제 포노 저기 앰프지만 시작하지만 이제 1110 시리즈, 2110 시리즈 그다음에 위에 3000 시리즈가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라인업에 있고요. 일단 그 먼저 앰프들에서 개선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우선 게인 스테이지 같은 게 좀 바뀌었어요. 일단 구조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이 앰프는 볼드 앰프가 왜 유명하냐면, 왜 드라이브를 잘하냐면 일단은 전원부가 한쪽에 두 개씩 있어요. 그게 왜 두 개씩 있냐면 그 전체 출력이 이 앰프가 2150이 8오hm 기준에 1000W 출력을 내거든요. 그리고 정수 중파입니다. 4ohm에 2000W, 2ohm에는 이제 4000W가 되는, 그렇게 두 배씩 늘어나는 전형적인 그 가장 정수 증폭을 하는 그런 앰프, 그런 대표적인 앰프면서 풀 A 클래스 증폭을 합니다. 근데 그 전원부가 출력 구간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처음부터 1차 구간까지 하는 전원 트랜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부터 하는 트랜스가 따로 있어서 두 개가 그렇게 갑자기 큰 신호가 들어와도 둘의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작은 신호를 처리할 때 사실은 그거의 신호에 맞는 전류, 작은 전류를 흘러주는 좀 어떤, 거긴 또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큰 전류는 대용량의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좀 이런 매시브한 전원이 필요한, 전원 시스템이 필요한, 그럴 때 서로 좀 구간을 달리해서 서로 동작을 하게 만든 그런 두 개의 트랜스, 그 듀얼 트랜스 방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출력 구간을 그렇게 나눠놨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이폴러 트랜지스터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80개를 썼다고 해요. 80개를 써서 이제 1000W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게인 스테이지가 그것도 두 개를 배열을 했는데 이게 2150이 되면서 전에 거는 이제 993. 좀 이따 얘기할 이제 프리앰프든 게인 스테이지가 이제 990에서 993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여기는 듀얼로 쓰면서 파워 앰프에서는 993을 99H2 이렇게 게인 스테이지를, 두 개의 게인 스테이지를 그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뭐 개인의 선형성이나 기타 개인의 어떤 품질, 뭐 보통 그런 걸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동작을 할 때 어떤 순도, 그다음에 외부 노이즈나 뭐 왜곡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이제
간섭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쪽 볼더 앰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를 가까이 대도 이런 대용량 전원부에서도 험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토레달 트랜스를 함침이라고 하죠. 안에 캔 속에 넣고 그냥 그대로 여기를 실리콘 같은 걸 넣어서 그대로 굳혀서 그렇게 물리적 공진이나 기타 외부에 이렇게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서로 간섭하거나 서로 노이즈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도 차폐시킨 그런 구조를 한 전원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니까요. 여하튼 이런 거구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간 그런 파워앰프가 2150입니다. 그리고 프리앰프인 2110은 이렇게 보면 이건 2100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건데 211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아래쪽에 전원부가 있고요. 위도 이렇게 보면 옆에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위도 보면 왼쪽, 그러니까 저 채널별로 왼쪽 채널 채널부, 그다음 오른쪽 채널 오디오부, 그 다음에 이게 컨트롤부, 그리고 이제 전원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파트로 되어 있고 전원부 자체도 이거를 왼쪽 아날로그단, 오른쪽 아날로그단, 그 다음에 컨트롤단 이 3개 전원을 서로 따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 단자가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앰프가 좀 더 할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풀 밸런스, 파워앰프도 입출력이 다 풀 밸런스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당연히 프리앰프도 전용이기 때문에 풀 밸런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입력 전체가 6개 입력이 전부 밸런스 입력만 지원이 되고 아웃풋도 3개가 밸런스, 그 다음에 옥스 단자가 하나 있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더 앰프 처음에 보면 어느 프리앰프나 보면 앞에 이렇게 패널이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꽤 큼지막, 이게 좀 진짜 호방하죠. 그리고 이제 도트 매트리스 방식으로 이렇게 저기를 표시해 주는데 가운데 이게 볼륨이에요. 이 물리적 볼륨은 이게 손으로 다 저기 뭐라 그러죠? 저희 폴리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매끄럽게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미각 작업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스틸에다가 강철에다가 미각 작업해서 그냥 유리처럼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든 이런 볼륨과 셀렉터 버튼, 푸시 버튼 셀렉터를 이렇게 앞쪽에 배열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륨을 이 프리앰프 입력단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설계나 특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입력단 6개가 다 각각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름을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전체를 다 이 패스트루로 그냥 AV 홈시어터 모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볼륨 스텝을 하나당 0.1, 그 다음에 0.5, 1, 이 스텝 구간을 이렇게 촘촘하게도 넓게도 그렇게 세팅을 조정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그런 풀 밸런스로 된 그렇게 새로 만든 게 2110 앰프의 프리앰프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 볼더는 개인 스테이지에 대한 거, 파워앰프도 아까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배려하고 새 업버전을 만들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상위 버전으로 교체를 하는데, 프리앰프도 저는 이렇게 990 개인 스테이지를 사용하다가 이제 993S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체를 다 디스크리트로 그렇게 구성을 한 그런 개인단을 갖춘 그런 프리입니다.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좌우를 아예 셰시 자체도 나누는 경우, 보통 풀 밸런스 입력이라고 해서 좌우 채널을 대칭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만 그건 앰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기는 셰시 자체를 따로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컨트롤부가 이렇게 니은자처럼 이렇게 된 위에 이렇게 좌우 채널 오디오부가 나눠져 분리된 셰시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원부는 또 별도로 다 나눠져 있는, 엄밀히 따지면 총 4개 바디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2110 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량 자체도 엄청나지만 이 제품의 소리는 1000W, 보통 저희가 출력이 높으면은 얻는 것과 함께 잃는 게 있다고 할 때 하는 얘기가, 어떤 소리가
왜곡이 타고 들어오거나 노이즈가 증가하거나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높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이 과도해지면은 그 스피커가 뭐든 간에 조합에 따라서는 귀를 좀 피곤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고출력이에요. 대출력의 어떤 장점 이면에 있는 단점이라고 종종 지적이 되는데, 볼드는 그걸 멋지게 피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높게 만들었겠어. 마치 이런 듯이 제프 넬슨이 하는 말처럼. 그래서 노이즈 자체가 일단 없고, 그게 없는 채로 고순도로 증폭하는 그런 앰프, 무한 증폭을 하는 1000W라면 사실은 저희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정에서 웬만한 스피커 중에 드라이브를 못할, 또 그럴 만한 공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순도, 그다음에 굉장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소리. 순도가 높다고 이렇게 소리가 아주 쨍하거나 막 강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볼더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느낌, 그런 말이 그냥 떠오르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어딘가 이렇게 소리를 인위적으로 낸다거나 스피커를 좀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제압을 하고 이런 그런 사운드 특성, 그런 음색이나 그런 한 부분, 음악의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게 볼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력이 높지만 억세지 않아요. 그게 볼더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이런 브루크너 같은 곡 듣기에 볼더 앰프를 쓴다는 의미는 어떤 대편성을 이렇게 아주 가슴이 차오를 정도로 사람한테 이렇게 꽉 큰 스케일로 작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소위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듣는 이한테 이렇게 감동처럼 선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딱 그런 음악이 브루크너 교향곡 7번 그 스케르초죠. 물결이 이렇게 막 넘실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바라밤밤 바라밤밤 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부터, 그런 호응 소리부터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각 단계가 마치 이제 볼더의 파워 앰프에 있는 서로 구간을 나눈 저 전원 트랜스가 이렇게 버튼을 이어받고 출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때마다 아주 여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또 특히 순 A 클래스 구동을 하는 밸런스단,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만드는 그 브루크너 7번은 대단히 실제 연주에 많이 가까운, 뭐 알렉스 V가 이제 그런 전 풀레인지 대역과 그런 대생을 잘 해주지만, 스피커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절하거나 공간을 맞춰내면 현장에 듣는 듯한 브루크너 교향곡을 거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앰프 중에 하나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미세한 작은 악기,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것과 작은 게 하나로 합쳐져서 큰 소리가 이렇게 커진 채로 들려주는, 쏟아지는 스케일도 남다르지만 그 한 부분이 다 보인다는 거, 이게 이런 브루크너 교향곡을 이렇게 이런 고급 앰프, 고해상도와 어떤 고순도로 낼 수 있는 그런 앰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브루크너 7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내죠. 이 안젤라 휴트가 연주하는 바하, 이게 합시코드 합주곡인데, 이제 오케스트라 한 20인조 오케스트라와 안젤라 휴트의 이제 피아노를 치죠. 그래서 그런 연주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아주 음의 뭐라 그러죠? 마감이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마감되는 느낌. 연주자가 그렇게 연주를 그렇게 했고 녹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연주를 들을 때도 아주 사람이 그 미학적으로 이렇게 좀 웃음이 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일단 스케일이 아주 단단하게 전체 연주를 잡아주고 튼튼한 골격을 완성시켜서 그 안에서 동작하는 아주 음색이 변하거나 어떤 옥타브 이동이거나 서로 이렇게 합주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악기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그런 변화 포착을 아주 미세하게 잘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잘 들려줘서 이런 아주 매끄러운 소리를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소리도 잘 내는 앰프라는 것도 한번, 그래서 안젤라 휴트 연주도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뭐 브루크너를 조금 축약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곡인데, 이 볼더 앰프에서 들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의 세팅이 받쳐만 준다면 그런 곡들이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쉽지만 어떤 스케일로 사람을 채워오는 밀도감 있는 소리 있죠. 근데 그게 억세거나 막
아까 말한 대로 귀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밀도감이 아니라 아주 순도 높은 실제 공기를 이렇게 압축시켰다 놨다가 풀었다 하는 그런 연주 같은 게 바로 진주만에 나오는 저 테네시 같은 곡이죠. 그 현악 합, 그 순수하게 현악 합주로만 쭉 가는 곡인데 이런 곡들 아주 단순한 곡인데 이 곡의 어떤 감동을 이렇게 쉽게 들려주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뭐 한스 지머 곡이지만 이 볼더 앰프로 듣는 테네시 같은 곡은 진짜 그 진주만을 막 겪고 나서 막 이제 비행기가 저 폭격이 사라진 후에 어떤 평온함 그런 것들이까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좀 다르다면 다른 앰프로 들었을 때 그 곡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런 볼더 자체의 순도와 음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더 앰프는 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앰프를 지금 박스에서 오픈한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된 완전 새 신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뭐 달려와서 바로 시청을 해보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앰프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될 그런 볼더의 최신 제품 2100 시리즈의 최신 제품입니다. 볼더 제품에서 어떤 곡을 들어도 지금 들은 클래식이면 클래식 혹은 기타 뭐 컨템포러리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다프트 펑크 같은 이런 일렉트로니카 이런 것들마다 다른 시스템에 들었던 소리와는 뭔가 다르다. 근데 그 뭔가가 뭔지는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볼더대로 또 제가 들은 대로 해석을 해드렸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곡을 들어보면 또 다른 또 뭔가 다른 어떤 부분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K1 시청실에서 볼더 E110 프리와 E150 모노블록 파워 앰프 막 꺼낸 신제품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아마 이 제품은 몇 번 마주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심화시킨 볼더의 제품들도 한번 같이 또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